40대가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보셨나요? 한때는 쉬워 보였던 체중 유지, 근력 강화, 에너지 보충 등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탓만 하지만 사실 식단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식습관을 장수의 비결 중 하나로 여깁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엇이 몸을 강하게 하고 무엇이 약하게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와 씨앗류에 관해서는 이 가르침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모든 견과류가 성숙한 신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견과류는 조용히 노화를 촉진하고 어떤 견과류는 근육을 강화합니다. 마음과 활력을 강화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단순히 늙어가는 사람과 건강하게 늙어가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힘을 얻고 심장을 보호하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에 포함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몸과 마음 그리고 에너지를 보존하고 싶다면 피해야 할 4가지 견과류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유행이나 일시적인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초를 다지는 것과 자신도 모르게 쇠퇴를 가속화하는 것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러한 잘못된 견과류 중 상당수가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지만 위험한 함정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들게 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조용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강력한 예는 9100세, 심지어 110세가 되어도 꾸준히 걷고 식욕을 돋우고 명료하게 명상하며 마치 다른 차원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불교 승려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 수양을 넘어 장수의 비결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식단, 특히 사찰에서 매일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강하고 민첩하게 유지하며 시간에 저항하는 연료입니다. 이 수행에서 가장 신성한 음식 중 하나는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오랜 세월 동안 몸을 지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견과류는 천연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몸에 과도한 염증을 유발하거나 손상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견과류는 진정한 활력의 비약으로 근육, 뼈, 심지어 뇌까지 재생하고 보호하며 새롭게 하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자연과 자신의 몸과 깊이 교감하며 사는 이 승려들은 음식이 주는 즉각적인 즐거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식습관이 질병, 기력 저하, 조기 노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특정 견과류를 피합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작은 자연 치유법처럼 작용하는 다른 견과류들을 우선시합니다. 신체 구조를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마음은 확장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40세, 50세, 70세 이후에도 신체 내부에서 외부로 강화하여 근육, 에너지,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과류를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해치는 견과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장수 공동체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이 지식이 이제 여러분과 공유되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변화는 상상 이상으로 클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은 단순한 음식 목록이 아닙니다. 품위, 힘, 그리고 자유를 누리며 나이 드는 진정한 로드맵이자 간단하고 접근 가능하며 효과적인 선택을 통해 가장 인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인기 있는 견과류와 씨앗 중에서도 땅콩은 40세 이상에게 가장 위험한 식품일 것입니다. 땅콩은 저렴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며 건강에 좋다고 홍보됩니다. 하지만 겉모습에 해롭지 않은 모습 뒤에는 노화를 촉진하고 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숨겨진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장수를 추구하는 불교 승려들은 매일 식단에서 땅콩을 완전히 피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콩은 곰팡이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 특히 아플라톡신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보관 중에 식품에 축적되는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독성 위험 외에도 땅콩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40세 이상에게는 매우 심각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는 자연스럽게 내부 염증과 싸우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악화시키는 음식은 결국 근육 퇴화, 근력 저하, 조직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땅콩을 자주 섭취하면 침묵하는 만성 염증 상태로 이어져 관절통, 원인 불명의 피로, 심지어 근육 회복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간식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신체를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붕괴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의 불균형입니다. 땅콩에는 오메가6이 매우 풍부합니다. 오메가3의 적절한 균형 없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염증 과정을 자극하는 지방의 일종입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40세, 50세, 60세 이후 신체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근육 재생을 저해합니다. 100세까지 사는 승려들은 단순히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손상을 유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땅콩이나 가공된 땅콩 버터, 소금에 절인 간식, 천연바 등 땅콩 기반 제품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영원히 땅콩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40세 이후에는 모든 작은 선택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에너지를 축적하거나 파괴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콩을 식단의 필수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나이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위험입니다. 힘, 활력, 그리고 자유로운 움직임까지 훨씬 더 나은 대안들이 있으며 곧 여러분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될 것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종종 건강하고 가볍고 심지어 재밌는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피스타치오는 껍질 속에 자연적으로 쌓여 있어 무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세가 넘으면 피스타치오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진정한 숨은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절제와 자기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불교 승려들은 소량으로 좋은 음식이라도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제한 없이 섭취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노화와 마모 과정을 가속화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칼로리 밀도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섭취량에 비해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자신도 모르게 300, 400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제대로 연소되지 않으면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어 장기 주변에 쌓이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40세가 지나면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소모되었던 피스타치오가 이제는 숨겨진 과체중으로 변하고 인슐린 저항성, 염증, 피로, 관절통, 그리고 근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의 가공 피스타치오에 함유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피스타치오는 대부분 로스팅되어 소금을 많이 뿌린 제품인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도한 나트륨은 활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40세가 지나면 과도한 나트륨은 수분 저류를 유발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미세 염증을 유발하여 조용히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장수한 승려들은 진정한 영양 공급 대신 순환계와 림프계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음식을 피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공 피스타치오는 매력적인 껍질 뒤에 숨겨진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크기가 작고 먹기 쉬우며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먹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소금에 절인 피스타치오는 무의식적인 과식을 자극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포만감을 넘어섰을 때 신체에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과도한 칼로리와 나트륨 섭취가 스트레스와 결합하면 근육 분해, 민첩성 저하, 그리고 노화 촉진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스님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피스타치오를 좋아한다고 해서 영원히 먹지 않을 필요는 없지만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염 버전을 선택하고 신체 신호를 존중하며 주에 깊게 섭취하세요. 40세 이후에는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더 나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훨씬 더 위험한 함정이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함정입니다. 이는 조기 근육 노화의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피칸은 미국에서 별미로 여겨집니다. 천연 견과류이기 때문에 파이, 디저트, 시리얼, 바, 간식, 심지어 샐러드에도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특히 40세가 넘은 후 가공되고 캐러멜화된 피칸은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 승려이자 장수의 달인들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인간의 손으로 만져진 후에는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한때 기능성 식품이었던 피칸의 경우 생명 에너지를 가두는 함정이 되기 쉽다고 가르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공 과정에 있습니다. 캐러멜화, 소금 첨가 또는 시럽 코팅된 피칸은 원래 영양소를 파괴하고 당, 트랜스 지방, 나트륨을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으로 첨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이 침묵의 염증, 인슐린 저항성, 복부 지방 증가, 그리고 근육 노화를 촉진하기에 충분합니다. 40세 이후 우리 몸이 피하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피칸을 섭취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먹이는 셈입니다. 염증, 뻣뻣함, 그리고 누적된 피로. 겉보기에 자연스러운 것조차도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피칸은 눈에 띄는 캐러멜화 현상 없이도 종종 품질이 낮은 기름에 볶아 과도한 소금을 뿌립니다. 이러한 기름은 가열 과정에서 산화되어 근육과 관절 재생을 저해하는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장수한 승려들은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을 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염증이 오늘의 신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성숙한 시기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교훈입니다. 피칸을 좋아한다면 비결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 기름,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진정한 천연 생피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섭취량은 적당히 해야 합니다. 40세가 넘으면 규칙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먹는 것은 약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으로 위장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근육, 심장, 그리고 활력이 조용히 부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건강한 견과류 중 하나로 홍보됩니다. 풍부하고 크리미하며 부드러운 맛과 벨벳 같은 질감을 지녔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슈퍼마켓 진열대와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특히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마카다미아의 과도한 섭취는 지방 증가와 근육 약화를 가속화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장수와 활력을 유지하는 불교 승려들은 천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마카다미아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마카다미아의 높은 칼로리 밀도입니다. 단 100g에 함유된 견과류 중 칼로리 밀도가 가장 높은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7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량의 음식으로도 매우 높은 에너지 가치를 지닌 마카다미아는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40세 이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칼로리가 축적되어 내장 지방을 증가시킵니다. 장기 사이에 끼어있는 이 지방은 단순히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근육량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또 다른 요인은 지방과 단백질의 불균형입니다. 마카다미아는 좋은 지방이 매우 풍부합니다. 물론 좋은 지방이지만 근육량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인 단백질은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와 지방은 많이 섭취하지만 몸에 필요한 원료는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탄탄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스님들은 좋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구조에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마카다미아는 매우 맛있고 먹기도 쉬워서 무의식적으로 과다 섭취를 유도합니다. 단 몇 분 만에 자신도 모르게 건강한 간식에 필요한 칼로리를 모두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지방은 간과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신진대사 효율을 저해하는데 이는 40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더 민감해집니다. 활력의 비결은 무엇을 먹는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균형 있게 섭취하는가에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를 좋아한다고 해서 삶에서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간식이 아니라 가끔씩 즐기는 간식처럼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제와 자각이야말로 힘과 자율성을 가지고 나이 드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방해하는 견과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이 세월이 흘러도 몸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보호하고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견과류를 사용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제 어떤 견과류가 당신의 힘과 활력을 조용히 저해하는지 알았으니 이제 상황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잘못된 선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진정한 숨은 동반자 역할을 하는 음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육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재생을 돕고 심장을 보호하며 활력을 오래 유지해주는 음식들. 이러한 견과류는 많은 장수 스님들이 유행이나 유행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몸을 관찰한 결과 실천에 옮긴 선택입니다. 단순한 천연식품이지만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넘은 후 어떤 견과류가 신체의 기초를 진정으로 강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자유롭게 나이 들느냐 아니면 한계를 안고 나이 들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로, 관절 통증, 근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의식적으로 근육과 뼈에 영양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작은 개선이 수년에 걸쳐 큰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접시에 무엇을 담는지, 심지어 오후 간식으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제 일상에 포함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그중 첫 번째 견과류는 수세기 동안 알려지고 소중히 여겨져 온 진정한 영양의 보석입니다. 일상생활에 포함해야 할 첫 번째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건강한 간식 그 이상입니다. 노화를 막는 진정한 비밀 병기입니다. 고품질 단백질, 섬유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특히 40세 이후에도 근력, 뼈 건강, 세포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하게 제공하며 다른 견과류와는 다릅니다. 아몬드는 심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 과정을 줄여 신체가 활동적이고 민첩하며 시간에 저항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지방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동양 전통에서 아몬드가 의식적인 장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주식으로 여겨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몬드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지수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즉, 혈당 수치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내장 지방 축적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것은 근육 손실을 늦추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몬드는 진정한 신진대사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매일 소량의 아몬드를 의식적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높이고 다른 식사에서 나오는 영양소 흡수를 최적화하며 세포를 조기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아몬드는 신체적 이점 외에도 흥미로운 심리적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지속적인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식후 피로감이나 무거운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대신 가볍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이 조용한 에너지는 불교 승려들이 평생 유지하고자 했던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단순한 체력뿐 아니라 지속적인 균형 상태도 중요합니다. 강하고 의식적인 노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이 있다면 바로 아몬드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
핵심은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하루 한 줌의 아몬드만으로도 이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천연 아몬드를 선택하세요. 무염, 무가당, 그리고 과하게 로스팅하지 않은 아몬드를 선택하세요. 적절한 양의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스스로 반응하고 강해진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시간은 적이 아니라 아군이 됩니다. 일상생활에 포함해야 할 두 번째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여러 동양 전통과 현대 연구에서 강인하고 맑은 나이를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한 식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단백질,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두 가지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호두는 근육 구조를 보호하고 뇌를 강화합니다.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기둥을 튼튼히 지키는 것은 자유롭게 나이 드는 것과 신체적, 인지적 한계에 갇힌 삶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호두가 수세기 동안 장수한 문화권에서 섭취되어 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호두는 신체가 시간에 저항하는 데 진정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호두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식물성 오메가3의 높은 함량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방은 내부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고 근육량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혈류가 건강하면 근육에 더 많은 영양분이 공급되고 뇌가 더 잘 기능하며 자연스럽게 노화가 지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인공 보충제에 의존하는 반면 호두는 이러한 이점을 간편하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자연에서 직접 우리 몸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호두의 또 다른 강력한 효능은 인지 기능 보호 능력입니다. 노화는 근육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력, 집중력, 추론 능력에도 위협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뇌 기능이 향상되고 신경퇴행성 질환 위험이 낮아지며 집중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향상됩니다. 즉, 호두는 몸과 마음을 모두 강화합니다. 특히 균형이 이 모든 이점을 얻는 진정한 보물이 되는 인생의 단계에서 이 귀하고도 소중한 조합은 바로 호두입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금, 설탕 또는 첨가된 기름이 없는 천연 호두를 매일 소량씩 섭취하세요. 하루에 3에서 6개의 통호두는 몸을 튼튼하게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용히 닳아 없어지는 정신을 보호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힘은 과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일 반복되는 작고 올바른 선택의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일상생활에 포함해야 할 세 번째 견과류는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너트로 불리며 셀레늄이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너트는 힘과 건강을 유지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나이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브라질너트의 효능을 알려드리자면 하루에 한두 알만 먹어도 하루 셀레늄 필요량을 100%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진정한 항산화 보호막 역할을 하여 근육 퇴화, 장기 약화, 노화 촉진의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에 맞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브라질너트를 일상생활에 포함하는 것은 신체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제공하여 매일 젊음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브라질너트의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에너지와 신체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갑상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갑상선은 더욱 취약해져 체중 증가, 만성 피로, 근육량 감소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에 적정량의 셀레늄을 공급하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공 보충제나 공격적인 약물 없이도 자연스러운 작용으로 근육을 보존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강력한 효능은 면역 체계 강화입니다. 셀레늄은 신체의 방어력을 향상시켜 부상 회복, 염증 완화, 일반적인 노화 관련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브라질너트는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심장을 보호하는 좋은 지방도 제공합니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섬유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브라질너트가 고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브라질 너트를 포함한 모든 효능을 위험 없이 누리기에 하루 1회에서 2회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식단에 견과류를 추가하는 것은 체내에서 활력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견과류는 우리가 당장 느끼는 것 이상의 강력한 효과를 매일 몸에 제공합니다. 근지구력, 정신력, 그리고 신진대사 강화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장수는 급격하고 엄청난 변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자각을 바탕으로 꾸준히 내리는 작은 선택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네 번째 견과류는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종종 과소평가되는 숨겨진 힘을 지닌 식품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이즐넛을 과자나 디저트에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견과류의 천연 버전은 진정한 영양 공급원이며 특히 비타민 E, 마그네슘, 건강에 좋은 지방, 그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타임으로부터 신체를 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고자 하는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헤이즐넛은 조기 노화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심혈관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대 전통에서 헤이즐넛은 지혜와 활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이제 현대 과학은 자연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증명합니다. 헤이즐넛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체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40세가 지나면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 관절,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을 부식시키는 잠복성 염증 과정에 더 취약해집니다. 매일 식단에 헤이즐넛을 포함하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괴적인 과정으로부터 지속적인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헤이즐넛에 함유된 고농축 항산화제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근력 저하와 지속적인 피로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헤이즐넛에 대한 또 다른 인상적인 점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헤이즐넛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비타민 E는 건강한 신경을 유지하고 뇌와 근육 사이의 소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운동 조정, 반응력, 그리고 민첩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나면서 반사신경과 근력이 저하되는 동안 헤이즐넛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살아있게 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헤이즐넛만큼 집중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러한 효과를 제공하는 식품은 드뭅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몸 안팎으로 진정으로 튼튼하게 해주는 견과류를 찾고 있다면 헤이즐넛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매일 외서 10개의 천연무염 무가당 헤이즐넛을 소량 섭취하면 힘, 명료함, 그리고 자유로움과 함께 노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이즐넛만큼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을 알았으니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무해한 것은 아니며 40세가 넘으면 몸은 더 많은 주의, 전략, 그리고 훨씬 더 깊은 자각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좋은 선택은 매일매일 당신을 조용히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나쁜 선택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모르게 몸을 지치게 하고 결국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힘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은 운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결정들로 이루어진 일상적인 구조물입니다. 당신의 자유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쌓거나 만약 당신이 여기서 제시된 내용을 이해했다면 미래의 한계라는 지뢰밭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각을 향한 한 걸음, 그리고 자각을 가지고 행동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이미 무기력하게 늙어가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거나 현실과 단절시키는 불가능한 다이어트나 일상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더 나은 선택, 더 영양가 있는 간식, 에너지를 빼앗지 않고 모든 세포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음식 등 작고 현명한 변화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진정한 힘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도
극단주의도 없이 오늘부터 의도와 지혜를 가지고 시작하면 모든 식사가 기회가 됩니다. 좋은 견과류든 나쁜 견과류든 당신이 선택하는 견과류 하나하나가 당신의 신체적 미래를 만들어가거나 파괴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당신의 몸은 더 많은 에너지, 더 나은 활동성,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로 당신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율성과 자유,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이 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댓글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하고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